거리에서 생활만 벌써 10년째입니다. 버거집을 순회해왔어요. 버거집. 심야 24시간. 그녀는 쪽방 생활을 포기하고 노숙인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나 문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열어댔겠는지 잠갔는데 열어요. 그들은 쪽방을 거리보다 못한 곳이라 부릅니다. 바퀴벌레. 저 뺏기 한 마리 죽은 거 있어, 저기. 낡고 비위생적인 주거 환경. 그래도 쪽방인들에겐 마지막 보금자리입니다. 잘 때는 그럼 바로 어떻게 하고 주무세요? 이렇게. 에? 이리야. 그런데 이런 빈곤 주거 공간인 쪽방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이 15평인데 한 300 수익이 되는데 팔겠어요? 그런 게 짭짤하죠. 현금 거래니까. 추적이 안 되잖아요.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한 쪽방. 그 속에서 빈곤층들의 삶은 더욱 위태롭기만 합니다. 서울의 교통 중심지라 불리는 서울역 앞. 바삐 움직이는 차량들과 고층 빌딩 숲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늘 활기가 넘쳐 보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빌딩 숲 뒤엔 전혀 다른 세상이 존재합니다. 약 1200여 개의 쪽방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에서도 가장 큰 규모인 동자동 쪽방촌입니다. 대부분이 다세대 주택을 칸칸이 쪼개어 한 평 남짓의 작은 방을 만든 건물들입니다. 이상준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무려 50년을 지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인스턴트 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저녁은요? 저녁도 이거 하루에 2개. 저녁도 죽 드시고? 지금 한 입생활한 지가 한 2달 됐어요. 그는 페인트 기술공으로 오랜 세월 일을 했습니다. 애기 엄마를 일찍 저세상 보내고 3명을 이 쪽방에 키워.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쪽방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옛날에는 일을 해놓고도 돈을 못 받은 자가 못 받은 게 엄청 많아요. 뛰고 업자가 도망가고 그러니까 악들만 남아가지고. 할아버진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 한때 술에 의존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결국 건강도 점점 나빠졌죠. 그게 뭐 있나. 형편이 어려운 자식들에게도 기댈 수 없는 처지다 보니 홀로 가난과 외로움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내버려. 이곳 쪽방 거주자들 대부분은 1인 가구의 귀초생활 수급자들입니다. 월세가 좀 더 저렴한 정수 씨의 방은 발을 뻗기조차 힘들 정도로 좁습니다. 잘 때는 그럼 바로 어떻게 하고 주무세요? 이렇게. 에? 이리야. 그래 다리를 보통 피구적으로 자잖아요, 사람들이. 한 달에 25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지만 그는 이곳에서 맘 편히 잠을 자거나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겨울 운동화나 놔둔 거요. 새거. 아, 밖에 내놓으시지? 그게 놔두면 누가 훔쳐간다니까. 아, 그래요? 나 몇 번이 잡버렸어, 신발. 여기는 도둑놈이 많아. 도둑 때문에 가뜩이나 좁은 방 안에 물건만 쌓여간다는데요. 날이 더워질수록 창문 하나 없는 방 안에서 지내는 것이 더 고역입니다. 이게 공동 화장실. 네. 이 몇 명이 쓰는 거예요, 선생님? 17명. 그럼 샤워는 어디서 해요, 선생님? 샤워는? 샤워는 요 문 닫고 요 포장 내리고. 문 하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세면장.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기 문이 있는데 공용 화장실과 수도 시설은
이곳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입니다. 엄청 좀 부끄러워하긴 하지. 할아버지가 사는 쪽방은 30여 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에 17개의 가벽을 설치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방을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화장실과 세면장 수를 줄인 것입니다. 매달 20일이 되면 동자동엔 은행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정부로부터 기초생활 수급 비용을 받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받자마자 대부분 월세로 빠져나갑니다. 여기 사는 분들은 수급 놓으면은 한 2, 3일 만에 그 돈 다 써. 그렇게 살더라고, 대다수가.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은 항상 빠듯합니다. 그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플라스틱 공장에 다니던 노동자였습니다. 세월하다가 다치갖고 그 높은 데 못 올라가서 사출을 한 거지. 간질장에 간질하다가 이 바닥에 때려버렸어, 머리를. 다행히 지금은 내가 발작을 안 하고 이렇게 평안하니까. 그래서 내가 사실 내 욕심에 일을 좀 했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서 편의점이라도 일을 했으면 한다, 그런 욕심이 드는 거예요. 지금 편안하니까. 다시 일을 하고 싶지만 취업을 두고 그는 고민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취업하는 게 낫나, 이게 뭐 수급 받는 게 낫나, 지금도 헷갈려요. 어느 게 나을까. 왜요? 일하면 수급비가 끊겨요? 그러죠. 아예 안 주죠. 일하면은? 그냥 아웃되죠. 이런 걸 갖다 버릴 이유가 있습니까? 쪽방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마음뿐입니다. 골목길을 걸을 때마다 발에 차이는 쓰레기들. 주변 노숙인들까지 몰려오면서 쪽방촌 주변은 악취가 가시질 않습니다. 조그만 어디 식당 가도 당당하지가 못한 거야. 내 자신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조금만 살다 보니까. 여기 서울역에서 어느 식당 가면은 다들 그냥 나를 노숙자로 취급하는 거 있잖아. 내가 암만 깨끗하게 입고 가도 일반 노숙인하고 똑같이 취급해. 내가 암만 깨끗하게 입고 가도. 그러면 내가 불편한 거야. 그렇게 대우받는 내 자신이. 그래서 나갈 때 내 몸에다가 향수 뿌리고 스키 뿌린다니까. 쪽방인이라는 보이지 않는 차별에 그는 점점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쪽방에 사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요? 공식 조사한 쪽방인 수는 6,192명이지만 자신이 쪽방에 산다고 응답한 이들은 74,000명이 넘었습니다. 판자촌을 비롯해 고시원과 숙박업소 등 쪽방은 여러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에 거주하는 가구 수가 지난 10년간 3배 이상 증가했고, 거처 형태가 불명확한 거주자 역시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쪽방 사람들은 강제 퇴거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6년 전 이곳 쪽방촌에 왔다는 김병택 할아버지. 요즘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삽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도 이게 또 재개발이 되니까 어디를 가야 되니까 그것도 고민이에요. 재개발로 인해 쪽방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였다는데요. 사실 할아버지는 6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부터 강제 퇴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내가 이제 딱 들어왔는데 6개월이 안 됐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집 비우라고. 아, 6개월 살는데 뭐 비우느냐고. 근데 이 집 이거 망가졌으니까 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요. 그래 이제 막 때려부시고 그런 거예요, 저거. 그래 이제 이 주인하고 막 주인이 막 돈이 워낙 많은 사람이에요. 외국인 그거 하려고
예, 게스트하우스 하려고. 그런데. 나가라고. 예, 왜냐면 집이 다 흘려졌다, 뭐 디그 판정받았다,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건물주는 게스트하우스를 짓겠다며 쪽방 거주자들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거리로 나가야 하는 쪽방인들은 시위를 하며 거세게 항의했고 당시 할아버진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이 탕수가도 나에 배가 됐는 거. 테러를 한 거예요, 테러. 누가 테러를 한 거예요? 건물 주인이었죠. 죽은 때려치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졌을 거예요. 틱톡 맞았지, 이제, 머리에. 집주인이 직접 때렸어요? 아, 직접 주인이 아니지. 공사 하는 사람한테 테러, 이제. 공사를 예, 내보내려고, 이제. 나가라고? 예, 나가라고. 위기에 처한 이들을 위해 서울시는 집주인으로부터 이 건물을 5년간 임대했습니다. 저렴 쪽방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는 낡은 시설 몇 곳을 보수해주고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를 책정해 5년간 주거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을 관리해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바퀴벌레. 저 벽에 한 마리 죽은 거 있어요. 저 바퀴벌레. 이만한 거예요. 바퀴벌레. 예, 그 여섯 뒤에도 해놓고 이제 망쳐놨지만 어디를 들어와요. 그럼 바퀴벌레가 얼마 아무리 약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이거 뭐예요? 이거 바퀴벌레 아니에요? 바퀴벌레. 죽었네요. 근데. 예, 바퀴벌레가 많아요? 많아요. 잘 때 불편하시겠어요, 바퀴벌레 있어서. 나진 않지만 불안하죠. 무엇보다 불편한 건 화장실이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은 몇 달째 고장이나 물도 내려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월세를 내고 있지만 서울시도 건물주도 관리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장실인데 뭐. 빗막 줄줄 새거든. 물 새고 그래요. 물 떨어지고. 물 떨어져요? 예, 그래서 뭐. 아무리 낡고 지저분한 쪽방이라도 할아버진 이 공간이 소중합니다. 내년이면 건물주와 서울시 간의 임대기간이 만료돼 또다시 갈 곳을 고민해야 합니다. 아이, 비좁은 거 상관이 없어요. 이래 맘 놓고 살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에요. 이 재개발에 대해서 이제 나가라는 이게 이제 문제가지. 아니 식사를 왜 다 안 하세요? 끝냅시다. 예. 맛이 없으세요? 곧 닥쳐올 미래에 마음이 불안하다는 할아버지. 근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쪽방은 보장되지 않는 불안한 주거지입니다. 내년에 공시되면은 나가야 되잖아요.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1970년대 개발 붐으로 인해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시 거처가 되었던 쪽방촌. 교통이 편리한 중심가에 있다 보니 재개발 투자 지역으로 손꼽힙니다. 정부는 주거 빈곤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쪽방 사람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보증금 없이 월 20만 원으로 방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은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이 한 5% 내외이거든요. 결국은 대부분은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집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일반적인 민간임대 시장의 전월세에 이분들은 진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증금도 비싸고 월세 수준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정상적이지 않은 민간임대주택인 쪽방이나 혹은 고시원을 주거로 삼는 거죠. 과거 일용직 노동자들이 하루 숙박비인 일세를 내던 것과 달리 지금의 쪽방에는 5년에서 10년의 장기 거주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주거 공간인 셈이죠.